지난해 7월 정북 예천을 휩쓴 수해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물살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 외압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해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특검 추진까지 벼르고 있고요. 해당 사건을 꾸준히 취재해온 CBS 구용의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MBC가 보도했죠. 그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시원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2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요. 이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지금 그 국민들이 갖는 의문이 뭐냐면 대통령이 왜 화를 냈느냐, 왜 이렇게 경로했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것들은 그런 강한 의문에 더 큰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팩트들이죠.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왜 이 사건에 또 등장하느냐. 네. 이게 대통령의 수족인데 맞아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그런 건데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지금 두 번째 등장이에요. 이번에는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고 네. 한 달 전쯤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 경찰 파견 근무자가 예. 국가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예. 거기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경북 경찰청에 수사부장이 있어요. 네네. 그분한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할 테니까 네. 이제 연락을 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실무자들이 움직였고, 행정관이 먼저 움직였고. 예, 그 경찰까지 동원해 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시원 그 비서관인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신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검사 거죠.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8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월 2일 오전 10시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수사 기록을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김기현 사령관이 이제 박정훈 단장을 보직 해임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3시 50분 그러니까 오후 1시 50분쯤에는 법무관리관이 경찰청 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요. 아까 그 행정관이 개입한 대로. 네. 근데 아마 이즈음에 그 이시원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마 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유재원 법무관한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개입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결국 경북 경찰청에 오전에 이첩을 했잖아요. 사건 기록을. 사건 수사 기록 근데 박정훈 대령이 예, 사건 기록을 다시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그 가져오는 주체가 누구냐면 국방부 검찰단이에요. 네. 그럼 검찰단이 가져오는 일을 조율을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국방부 장관이 당시 출장 중이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 날 돌아옵니다. 8월 3일. 이종섭 당시 장관. 근데 이분이 최근에 입장을 밝혔는데 나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 경찰청에 가서 자료를 회수해 온 사실을 당신은 몰랐다. 내가 해외 순방을 갔다 온 다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족이 국방부 검찰단장인데 네. 장관이 패싱당했다는 거예요? 패싱을 당한 건지 그러니까는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그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자료 회수가 무슨 문제냐? 이게 바로 이제 직권남용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중앙지검에서 자료를 어디다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찾아와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만약에 찾아온다고 해도. 근데 전주지검이 가서 찾아온 거예요. 뭐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제가 어쨌든 간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 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가 없는데 이걸 회수를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위압과 관련해서 의문이 더 커지고 여기서 있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고 하면 모든 정부 부처에서 좀 전화를 받거나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위축되고요. 네. 여기에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국방부와 예하부대 간에 문제가 있다면 국방부 감사실에서 네. 동원이 되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 사건의 초기부터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것은 사후적 아닙니까? 네네. 문제가 됐을 때 그다음에 가서 이제 하는 거고 아니면 사전 예방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사전 예방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겁니다. 공수처가 계속 이제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 외압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가 계속 지연된다는 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첩자를 가져와서 재검토를 한 국방부 검찰단 사람을 소환하기로 그러니까 했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예, 예.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핵심 당사자가 유재훈 법무관리관 국방부에 그리고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직무대리, 네. 이 두 사람을 이제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 외압 수사에서 핵심은 바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에요. 네. 이분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네, 그 바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박정훈 단장이 지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수사 외압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아직 이야기 못 당한 게 많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더 모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